자, 이번에는 424쪽. 오류 수정. 예. 자, 회계 변경, 우리 앞 시간 이제 회계 변경을 봤었죠.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류 수정입니다. 오류 수정이 뭘까요? 다 아시겠죠? 그죠? 오류가 뭡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틀리는 걸 수정하는 겁니다. 오류를 수정하는 거. 자, 이 오류, 틀린 걸 고치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분계상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죠?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분계를 하죠. 그죠? 이걸 이제 분계해서 장부에 기재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분계를 합니다. 잡비를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계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죠? 왜 틀렸죠? 숫자상 오류가 생겼잖아. 그죠? 100원인데 80원. 이걸 오류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요거는 금액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죠? 이 잡비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만약에 건물을 했다. 그것도 계정과목상 오류. 현금 대신에 상품을 했다. 계정과목 오류가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이걸 오류라 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분계상 오류는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할 수도 있을 거고, 금액 숫자를 잘못 계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런 오류를 수정해야 되죠.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오류가 생겼다면 이걸 수정합니다. 그죠?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20원 부족하잖아. 20원 추가하면 되죠. 그래, 여기에다가 잡비 20원, 현금 20원, 이러면 되죠. 그죠? 이건 이제 분계상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이미 장부에 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죠? 20원을 더 추가해버립니다. 만약에 100원을 지급하고 여기다가 120원 적었다면은 20원 빼야 되죠. 그때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현금, 대변에 잡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정은 당기분 오류일 때입니다. 원래, 그 금년에 오류를, 그죠?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발견했을 때. 근데 만약에 이 오류가 작년도 오류였답니다. 작년에 잘못된 걸 올해 발견했다. 그죠? 작년 또는 그 이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작년도 걸 갖다 그냥 올해 잡비처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요 계정을 바꾸어 줍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느냐? 이래 합니다. 보세요. 정기, 오류, 수정, 손실 20원 요래 합니다. 정기분 오류가 생겼는데 수정하고 나니까 비용이 20원 더 추가됐다 이런 뜻이죠. 그죠? 현금 20원. 아, 이 오류 수정은 이 오류가 언제 거일 때죠? 그렇죠. 정기분 오류일 때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작년도 오류. 이해됩니까? 예, 작년도 오류.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 100원이고 이때 이 100원을 지워 120원 했다면은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그죠? 현금 20원, 대변은 뭐 될까? 시작. 정기 오류 수정 이익. 그렇죠.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그만큼 커지게, 비용을 많이 떨었으니까 20원만큼 수익을 잡아줘야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아시죠?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아, 이런, 이 흐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 보세요. 그런데, 이 잘못 적었습니다. 그죠? 20원을 누락했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크답니다.
20원이 아니고 20억이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중대한 오류다. 이랍니다. 중요하다. 중대하다. 금액이 20원이 아니고 20억이다. 그 20억이라면은 이걸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20억을 잘못한 걸 갖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작년에 넘어왔던 작년에 2월 잉여금을 조정합니다. 자본을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본에서 말하면은 자본이 커져 있으면은 빼야 될 거고, 자본이 작아져 있으면은 플러스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더 비용을 많이 떨어버렸으니까 자본이 그만 줄어들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걸 갖다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정기 2월 잉여금. 에서 20억 이렇게. 예. 그리고 대변의 현금 20억. 이게 이제 중대한 오류일 경우에 정기월 잉여금을 수정한다. 그 잡비를 많이 떨어버렸으니까 작년에 잉여금이 그만큼 그죠? 커져 있었잖아. 비용을 많이 처리해버렸으니까 그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반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대로 잡비 처리할 때는 요거는 단기분 오류입니다. 그죠? 요렇게 처리할 때는 정기분 오류다. 요래 처리할 때는 뭐죠? 중대한 오류구나. 오류를 수정하면 요래 세 가지 있구나. 아시겠죠? 이래 하는 게 분계상 오류. 물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정 과목상, 그죠? 잡비를 요걸 말하면 상품이나 건물로 잘못 처리했다. 현금인데 이걸 갖다가 뭐, 그죠? 상품이나 또 뭐 기계로 잘못 처리했다. 계정상 오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다양하게 우리가 문제화 한다면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의미만 요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오류를 수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분계상 오류 됐죠. 그죠? 오류 됐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그 재고자산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요 오류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오류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오류를 말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오류를 갖다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조금 더 문제 유형을 만들어 본 겁니다. 우리 앞에서 재고자산서 상품 계정 기억나죠? 자, 요거 하나. 상품 계정은 두 개였죠. 여기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기초, 매입, 매출원가, 기말재고. 합계가 같다, 그죠? 차들은 합계가 똑같다. 여기 기초, 매입, 여기는 매출, 기말재고. 이러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이익이 생기죠. 그죠? 기억납니까? 예. 여기에 매출금액이 있을 때 이익이 나온다. 그죠? 자, 이때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변동사, 변동. 그때 한번 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기말이 있죠. 이 기말이 커지면은 여기 어떻게 될까요? 요게 커지면 요거는 이게 이제 같다는 전제합니다. 예, 동일 조건 하에 요게 커지면 요거는 그렇죠. 작아지죠. 기말과 매출은 항상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그죠? 기말이 작아지면 요게 작아지면 이거는 커져 버립니다. 이게 작아진다. 그죠? 그럼 이거와 이거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와 이거는. 이건 여기에 일정하다는 가정입니다. 요 기말이 커지면은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커지면 이것도 그렇죠. 커지죠. 요 원리. 아시겠죠? 여기에 커지면 같은 면에 있는 거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겠죠. 그죠? 요 반대편에 있는 거는 여기는 적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면 이것도 이거는 같은 면에 있으니까 작아지겠죠. 그죠? 예, 요런 원리.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상품에서 요 기말의 크기와 매출원가하고 요 관계, 상관관계 요거. 알겠죠?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이리 오세요. 세 번째는 이제, 자동 조정 오류라 이랍니다. 말도 그대로입니다. 오류가 생겼는데, 우리가 오류가 발생했다면은 수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정 안 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는 거. 그걸 자동 조정 오류라 합니다. 자동으로 조정되어 버리죠. 무슨 소리냐? 이런 오류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동 조정 오류를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작년에 기말 재고가 예를 들어서 커졌습니다. 그죠? 작년에 기말이 커졌다면은, 그게 올해 넘으면 뭐 되죠? 기초가 어떻게 되죠? 커져버리잖아. 작년에 기말이 올해로 넘으면 기초가 돼버리죠. 그죠? 기초가 커져버리죠. 기초가 커져버립니다. 알겠죠? 그런 결과, 자,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요 기말이 커졌다. 기말이 커졌다면은 이 결과, 기말이 커지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죠? 이익 관계입니다. 이익도 커지겠죠? 그죠? 커집니다. 그러면은 기말이 커졌다면은 요 기말이 커졌다면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그렇죠. 기초가 되죠. 기말이 기초로 넘어가잖아. 차기 2월이 정기월이 됩니다. 그죠? 기말이 넘어가는 기초도 되게 되겠다. 그대로 넘어가죠. 요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니까 기초도 커져 넘어가죠. 그죠? 기초가 커졌으면은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커지면 이게 커지면 이거는 작아지잖아. 그죠? 이익은 작아지네.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시 보세요. 이 기말이 커졌습니다. 그죠? 요런 오류가 기말이 커짐으로써 이거는 2001년도 이익도 커집니다. 2002년도에 기초는 커졌으니까 2002년도 이익은 작아져 버리죠. 그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자동 조정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요 기말이 커졌습니다. 그죠? 커진 결과 요 같은 해 이익이 한번 커졌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돼버리죠? 이익이 작아져 버리죠. 그죠? 이걸 우리는 자동 조정 오류라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X 1년도 100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가서는 100원이 자동적으로 작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X 1년도는 100원이 커졌다가 X 2년도 가서는 100원이 작아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1년도와 2년도를 합해버리면 오류가 서로 상쇄돼 버리잖아. 그죠? 1년도는 커졌고 2년도는 작아졌지만은 이걸 2년치를 합쳐버리면 결국은 제로 돼 버리잖아. 이런 오류를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라 합니다. 그래, 2개 연도에 오류가 자동으로 상쇄되는 오류. 아시겠습니까? 이걸 자동 조정. 그럼 자동 조정 오류 얘가 뭐냐? 바로 이거다. 기말 재고의 오류구나.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자동 조정 오류가 뭐냐? 아, 기말의 오류구나. 기말이 실제보다 커지거나 기말이 작아지는 이런 오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아, 기말이 오류구나. 아시겠죠? 예,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한 칸만 더 들어갈게요. 보세요. 기말이 커지면 이익이 커졌습니다. 기말이 커지면 기초가 커져서 이익이 작아졌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가 치워버릴게요. 우리가 알 거는 결과적으로 요런 결과다. 그죠? 요렇게. 그렇죠? 이 기말이 커진 결과, 기말이 이익은 커졌다 다음에 적어진다 하는 거, 요거. 그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버리는 오류. 이걸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익이 커졌다면은, 요 이익이 커졌다면은, 요 단기 순이익이 커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연도의 기말 잉여금도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단기 순이익은 잉여금에 들어가는 거니까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이익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기말 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죠? 이건 알겠죠? 요 이익이 커졌으니까 기말 잉여금 커집니다. 이익이 작아졌으니까 기말 작아졌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기말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요 X1년도 기말 잉여금은 다음으로 뭐가 되죠? 기초잉여금 되겠죠. 기초잉여금. 기말이 넘어오면 기초가 되잖아. 그죠? 대가 안 넘어오면 다시 대로 그대로 넘어오겠죠. 넘어왔다. 그죠? 그럼 요 기초가 1월 1일 기초가 커졌으면은 기말 그해 기말 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기말 잉여금은 기초가 커졌으면 기말은 그렇죠 커지죠. 그죠? 기초가 커졌으면 기말이 커지겠지.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기말이 커진 결과 이익은 커졌다가 작아졌네. 그럼 기말 잉여금 보니까 기말 잉여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와서는 같은 해는 커졌죠. 요쪽에 와서는 기말 잉여금 작아졌죠. 여기 와서 이거는 기초니까 볼 필요 없고 여기 와서는 커졌죠. 적어졌고 커져서 여기 서로 뭐 된다? 상쇄. 상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지웁니다. 자, 이제 물어보는 게 요 기말과 이익관계나 기말의 요, 그죠? 오류가 여기에 미친 영향을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영향이 있지만 여기는 영향이 없네. 그죠? 없으니까 이거는 지웁니다. 지울게요. 요게 자동 조정 오류다. 눈으로 딱 익혀버리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지금. 착각. 찍었죠? 예. 기말이 커졌다. 이익이 커집니다. 기말연도 커진다. 같은 해. 요거는 다음 해로 넘어가네. 요거는 넘어가는 게 없네. 요거와 요거는 같네. 요것도 같은데 요거는 넘어가는 게 있네. 반대. 소. 아시겠죠? 다음 소가 하나 있네. 요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동조정 오류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나오느냐? 보세요. 이래 나왔다. 자, 이제 이리 와서 한번 보세요. 문제가 이제 1년치만 하면은 문제 너무 간단하니까 보통 이제 2년 무상 이래 만들어냅니다. 자, 보세요. 1년도에 기말 재고가 600원이 실제보다 커졌다. 2년도는 500원이 작아졌다. 3년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그죠? 또 400원이 작아졌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오류가 요 기말에 오류 생겼습니다. 그죠? 과대과소라는 이런 오류가 그 연도별 이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그리고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럼 그 연도별 각각 기말 잉여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요래 물어보죠. 요게 표준 문제입니다. 우리 방금 요거 사진 찍어 놨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보세요. 자, 여기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요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1년 노인을 물어봅니다. 자, 그대로 내려갑니다. 600원 되니까 600원 돼.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똑같이. 500원 소 그대로입니다. 500원 소 그대로. 400원 소니까 400원 소 그대로 내려갔고, 요거는 끝났습니다. 기말리면 끝. 자, 잠깐 열어보세요. 요거는 같다 그랬잖아. 그죠? 기말 잉여금은 끝났고. 이익은, 요거는 같은 애 같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적어지죠. 요것만 잘 생각하세요. 자, 이리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끝났지만은,
우리 여기까지는 적었습니다. 그죠? 적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00원대가 넘어갑니다. 뭐가 되죠? 600원 소, 500원 소가 넘어갑니다. 500원대, 400원 소가 넘어갑니다. 400원대. 다시 600원대가 넘어갑니다. 뭐가 되고 600원 소, 500원 소가 넘어갑니다. 500원대. 끝.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 이익에 미치는 얼마, 600원대, 요게는 얼마, 1100 소, 요건 얼마, 100대, 맞죠?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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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600대, 500소, 400소. 답. 요 1년도에 이익에 미치는 영양 600대, 요거는 얼마, 2년도는 얼마, 1100소, 소끼는 합해야죠. 선도는 얼마, 요거, 대소니까 100대. 알았죠? 요거는 600대, 600소, 500소, 400소. 그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같다. 똑같다. 그죠? 같다. 알았죠?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같다. 그런데 이익도 요 같은데, 알았죠? 넘어가는 게 있다. 그죠? 넘어가는 게 있네. 요것만 딱. 요걸 자꾸 반복.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죠? 이게 자동 조정 오류구나. 그러면 자동 조정 오류 딱 나왔다. 기말 재고의 오류구나.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보세요. 네, X1년. 자, 여기 기말 재고가 1200원 소가 생겼고, 300원 대고, 1000원 대가 생겼다. 그죠? 이게, 그럼 이 오류가 기말 잉여금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어느 연도를 물어도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1200 소니까 그대로. 1200 소, 1200 소, 그대로. 300대, 그대로. 1000대, 그대로 갑니다. 다 적었죠, 그죠? 지금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말은 끝납니다. 기말은 더 손댈 게 없습니다. 그죠? 이익만 다음에 넘어간다 그랬죠? 1200 소가 넘어가면 뭐 되죠? 그렇죠. 1200대. 300대가 넘어가면 뭐가 되죠? 300소.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1년도 얼마? 1200소. 요거 얼마입니까? 1500대. 그죠? 요거 얼마? 700대. 맞죠? 상기하니까 700대. 요거는 그대로 1200소, 300대, 1000대. 끝났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우리 수업 시간에 오류 나오면 계속 합니다.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네. 오류는 이거구나. 자동 조정 오류라 그랬습니다. 무슨 오류? 기말 제고 오류. 앞으로 보세요.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자동 조정 오류라 하는 말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동으로 조정되는구나. 기말 제고라 그랬는데, 요거 하나인데, 기말과 똑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제일 이제, 첫날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있죠. 그죠? 집세를 미리 주거나, 먼저 받거나, 안 받거나 이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급, 선수, 미수, 미주. 그게 결국은 다음에는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게 결국 기말하고 성격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게구나.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커지거나 작아지는 오류. 성급, 먼저 주거나 먼저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안 좋은 거. 집세 또는 임대료.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요거는 이연계정이라 합니다.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요게 성격이 기말과 똑같아집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나오면 이거 같다 생각하면 되고, 우리 뭐냐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 위주로 하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혹시 나오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안 나올 걸 미리 우리 걱정할 필요 없고, 항상 나오면 거의 99.9% 이거 나옵니다. 기말 제고 오류 나오니까. 요거 하나만 딱 익혀 놓으세요. 이게 자동 조정 오류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자동 조정 오류를 했으니까 하나 또 있겠죠? 비자동 조정 오류.
그 하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이게 오류입니다. 이해되죠? 예, 비자동 조정. 자, 지금부터 이제 요 비자동 조정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안입입자입니다. 자동 조정 안 되는 거. 자동 조정 안 되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자동 조정에 반대니까 요거 말고는 전부 비자동이겠네. 맞죠? 맞습니다. 자동 조정 안 되는 거 전부 비자동. 그러면 이거 아닌 거는 전부 비자동입니다. 비자동.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상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이제 자동 조정,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동 조정은 2년 동안 해서, 그죠? 2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오류가 커졌다가 올해 적어져 버리잖아. 이런 게 자동 조정입니다. 그죠? 작년에 작아지다 올해 커져 버리는 거. 작년에 커졌다 올해 작아지다. 이게 자동으로 작년 2년 동안에 조정되는 거고. 비자동이라 하는 거는 이 오류가 자동 조정 안 되거나 또는 오류가 3년 이상 가는 거 있잖아. 3년, 4년 이래. 2년 내에 자동 조정 안 되는 거, 수정 안 되는 게 비자동입니다. 오류가 연속적으로 3년이 지속되거나 4년이 되거나 5년이 되는 거, 이런 거. 이게 비자동이라 합니다. 영구적으로 안 되는 거, 이런 거죠. 이거 외에는 전부 뭐가 된다? 비자동이다. 우리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 감가상각비 오류 같은 겁니다. 보통 감가상각은 보통 보면은 3년 이상, 5년, 10년 이래 합니다. 그래서 비자동 조정 오류에 대표로 우리가 뽑는 것이 감가상각비 오류다. 감가상각비를 크게 또는 적게 했다. 이 감가상각비, 또 이 감가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원가잖아. 그죠? 취득 원가가 커지면은 감가상각비가 커질 거고, 그 금액, 장부상 금액이 작다면은 감가상각비가 작아질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수리비 같은 게,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라든, 자동 말하자면은, 그죠? 수리비를 갖다가 자본적 지출, 수익 지출, 즉 말해서 그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면 자본 지출 같은 경우는 자산 원가가 커져버리잖아. 자산에 플러스 하니까. 그럼 감가상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오류. 이걸 요래 잘못 처리한 오류. 요것도 결국은 이런 등등인데 시험에 나오면 아마 대표 요 두 개 안에서 나오니까 요 두 개만 자세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예. 자, 일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감가상각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이런 오류입니다. 그럼 감가상각비의 오류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방금 했습니다. 그죠?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자, 이걸 한번 볼까요? 감가상각비가 이익과 기말잉여금, 자, 요걸 잠깐 보세요. 우리 방금 했던 거죠? 요걸 볼까요? 기말 재고액 오류가 이익과 기말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여기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이익과 기말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잖아. 그죠? 똑같잖아. 그죠? 예, 그런데 자,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시험 문제에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거는 답이 두 개 나옵니다. 복수정답. 그래서 어느 시험이고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나오면은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진다. 비용이 작아져 이익은 커지다. 답 하면 됩니다. 네. 둘 중에 하나 다 하면 되니까. 알겠죠? 네. 그걸 그냥 연도별로 해도 되고 누적해도 되니까 답이 두 개 나옵니다. 우리는 안 나올 거니까 하지 말고 빼버리고. 그럼 바로 이래 바로 가는구나.
요거 말만 되겠네. 자동 조정 오류 아닌 비자동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감가상각비 오릅니다. 여기 보니까 500원이 커졌네. 비용이 커졌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커졌다. 이거 어떻게 되죠? 잉여금 어떻게 되죠? 작아지지. 그죠? 500원 작아지겠네. 답. 알았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봅니다. 700원이 작아졌죠? 700원이 작아졌는데, 요 700원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비자동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 감가상각비의 전년도 이게 오류가 수정 안 된 겁니다. 그 요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2년도는 이렇게 동시에 보면 되죠. 이렇게. 누적. 그럼 요게 얼마죠? 200원 소죠. 감가상각비가 200원 작아졌다. 200원 작아졌으면 잉여금은 200원 어떻게 되겠다? 커진다. 이해되죠?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3년도 600원이 작아졌습니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600원 작아졌다. 그죠? 이거는 자동조정 오류가 아닙니다. 그죠? 그대로 오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3년도는 이걸 전부 다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럼 이 자체가 얼마죠? 네? 800소잖아. 그죠? 800소 맞죠? 1300에다가 빼니까 800소니까 800소니까 잉여금 어떻게? 800대 그렇죠? 끝났습니다. 이래 하는 거예요. 이게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감가상각비 나옵니다. 문제 나오면 감가상각비가 500원 되다. 그죠? 500원 되니까 비용이 커졌으니까 잉여금은 작아진다. 이건 알았죠? 2년도는 이 감가상각비는 자동조정 오류가 아니니까 비자동이니까 오류가 수정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죠? 합산. 요거 합산하면 얼마죠? 200원 소. 200원 소니까 200원 대. 3조도 계속 오류가 남아있으니까 합산. 전부 합산. 800원 소니까 800원 대.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오늘 수입 비용에서 공사 이익 할 때 공사 이익의 실제 발생을 뭐라 했죠? 누적을 했죠. 그 누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비자동 조정 오류 감가상각비도 뭐라 한다? 누적을 한다. 누적. 요거 하고 요렇게 누적. 이게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네,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보세요. 이 감가상각비가 1000원이 과소, 과대. 자, 이렇게 있다. 예, 감가상각비가 연도별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요 감가상각비가 1000원 작아져 있다. 1000원 작아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1000원이 뭐 된다? 커진다. 커졌잖아. 그죠? 아셨죠? 그럼 2년도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누적, 이렇게. 얼마죠? 700원 소. 700원 소니까 700원 대. 됐죠? 또, 이거 전부 누적. 전체. 200원 소죠. 200원 소니까 200원 대. 끝. 누적. 1000 소니까 1000 대. 요거 두 개 누적. 700 소니까 700대. 요거 다 하니까 200 소니까 200대. 아시겠죠? 이게 감가상각비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비자동 조정 오류. 이해됩니까?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우리가 오류 수정.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오류 수정 했잖아. 그죠? 앞 시간에 우리 회계 변경했고, 그죠? 오류 수정은, 자, 다시 보세요. 오류 수정에는, 첫 번째, 분계상 오류가 있다. 그죠? 분계상에서 우리가,
통계상 오류에서는 금액을 잘못 계정할 수도 있고 계정 과목을 분류를 잘못할 수도 있다. 그때 단기분 오류일 경우는 그대로 수정하면 되지만 정기분 오류일 경우에는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하고 그 금액이 중대하다는 것은 크다 이 말입니다. 크면은 정기 2월 잉여금을 조정합니다. 정기율, 지난기에서 넘어왔던 잉여금, 그거는 뭐죠?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그 자본에서 조정해 준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상품 계정, 우리 T자 2개 있었잖아요. 그죠? 상품 계정, 그거는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했었죠.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이래서. 그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 같은 면인 건 서로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한쪽이 커지니까 한쪽은 작아지겠죠. 방은 일정한데 한 사람이 이만큼 많이 찾으면 한 사람은 공간이 적어지잖아. 그런데 각각 다른 방이 있으면은 그건 관계없잖아. 그죠? 예. 대변이 커지면 이쪽도 커진다 하는 걸 아시면 되고. 자동 조정 오류 하면은 기말 재고액 오류다. 그죠? 기말 재고액 오류. 그 기말 재고액 오류는 두 가지. 이익에 미치는 영향, 즉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 이익은 다음에 넘어간다 하는 걸 딱 생각하시면 되고. 비자동 조정 오류는 감가상각비 오류인데 그걸 계속 합산한다. 누적. 그 누적하는 거는 공사이익 누적하고 요거 감가상각비 누적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방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핵심 포인트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를 보면서 조금 추가할 거 있죠. 그죠?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또 문제를 좀 더 우리 연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